분기마다 보고 하는데 그거를 뭐 구라로 하겠어요, 그거를. 예? 어렵다니까,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영화에서 그렇게 왜 왜곡을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선량한 사람들 대부분인데, 그거는 범죄자들 아닙니까, 그거는. 선량하게 하는 사람들은, 선량하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업자지. 그거는 범죄자들이잖아요, 그거는. 가죽장갑 끼고, 그 양아치 쓰레기짓 하는 거는 범죄자들이잖아요. 자꾸 범죄자들을 정말 건실하게 일하는 그런 대부업자들하고 자꾸 이렇게 대부업자들한테 치환시키는데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냥 조폭이나 이런 걸로 해야지 그걸 왜 대부업자로 그렇게 맨날 묘사를 하는지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것 같고요. 제가 한번 해봐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 아니고 실제로 다 선량합니다, 대부분이. 조금 양아치다 하는 애들도 있겠죠, 물론. 뭐 어떻게 사람 사는 새가 어떻게 다 투명하기만은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나름대로 이제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냐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 뭐냐 해가지고 이제 여기 한 거죠. 이렇게 리스크 프리미엄 뭐냐, 웨이트 뭐 몇 퍼센트, 이거 뭐 지 마음대로 이건 뭐 정성적인 평가인데 뭐 없잖아. 이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할 수 없잖아요. 가만히 보고 인상이 정확하다 그럼 물건이 좋다 이러면 담보 안정성 뭐 좋고, 또 인상이 좀 더럽다 이러면 좀 낮고, 뭐 액추얼 포인트 뭐 90에서 100 뭐 해가지고 이거 뭐 다 자기 기분 들어오면 뭐 안 좋고 좋으면 올라가고 그런 거니까요. 이거는 굉장히 뭐 정성적인 평가이기 때문에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오랫동안 이제 업계에서 쌓여온 그런 어떤 트랙 레코드, 어떤 전문성, 노하우 뭐 이런 걸로 해야 되지 않을까. 계속성, 시장 상황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5%밖에 안 준다는 게 좀 그런데 굉장히 좀, 근데 시장 상황을 뭐 거시경제를 어떻게 뭐 나름대로 평가하기 어렵잖아요, 이거는요. 위협, 스레, 옵추니티 뭐 이런 것들 2%, 이것도 그래, 이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금리 뭐 해가지고 뭐 한 18% 나왔는데, 이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요, 만약 투자를 하신다면 직접 하셔야 돼요. 직접.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거 채권자가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즉 바꿔서 얘기하면 대출해주는 GPL에 투자하는 사람이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18%씩 1년에 받으면 어때요, 이거. 근데 여기서 18%가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투기 세력들 이게 18%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1년에 18%는 엄청난 거거든, 이게. 왜냐하면 이거 뭐 솔직히 하는 일이 뭐 있어요. 관리만 하지, 이게. 뭐 노가다를 해요, 이거 18% 받을 때. 관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1억이면 1,800만 원씩 그냥 따박따박 들어오는 건데, 이게. 1년에. 그렇다고 이거 뭐 가서 노동을 제공해. 관리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돈 이제 안 내면 이제 뭐 전화 한 번 드려서 어려우신가요? 그러면 죄송한데 뭐 저희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내용 증명 발송을 할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임의경매 신청을 할 수밖에 없네요. 이 정도 왜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 절차적인 부분 하는 거 외에. 엄청난 거라고, 이게. 그리고 보면요, 이거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팍팍 처리해야 돼요. 가서 돈을 입금해주고, 뭐 원인 서류 받아가지고 팍팍 처리를 해야지. 이거 뭐 법무사한테 주고 이러면은 뭐 여기서 또 한 17% 빠진다고요. 그럼 이것도 이제 로스예요, 로스. 나름대로 수익률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직접 해야 되고, 이거 보세요, 이런데. 연 18% 이거 엄청난 거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부동산의 표시, 이건 이제 구분 건물이기 때문에 부동산의 표시를 써주고요, 위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양식이 있어요, 양식. 그리고 이제 그 양식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져 있는지 샘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구분 건물이다 싶으면은 구분 건물 자기가 이제 GPL 설정하려고 하는 그런 등기부등본을 떼서 그대로 작성해주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등기 원인은 뭐 설정 계약한 날이 될 것이고, 등기의 목적은 당연히 근저당권 설정이고요. 채권 최고액은 뭐 보통 이제 1.3배 정도 적용하는데 1.3배, 1.2배, 뭐 1.5배, 그건 뭐 서로 상호 합의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 계약 자유에 따라서 서로가 합의하에 잘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이건 당연히 이제 채무자가 되는 거겠죠. 등기 이제 권리자는 채권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등록세는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 이제 이택스라고 있어요. 이택스 들어가서 근저당권 설정에 따른 등록 면허세를 납부하고 그 영수필 번호, 영수필증을 받으면 그 필증 번호가 있어요. 등록 면허세 납부 필증 번호가 있어요. 그 번호를 기재하시면 되고요. 교육세는 어차피 등록 면허세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죠? 등록 면허세 뭐 20% 정도 붙어 있는 거니까 4만 원. 세액 합계해서 24만 원. 그다음에 등기 신청 수수료 뭐 금액에 따라서 이제 15,000원. 납부번호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요걸 입력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주택 채권 매입 금액 요거 이제 해서 즉시 이제 할인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부동산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 이제 등기 필증 이렇게 띄면 요 일련 번호가 있어요. 비밀번호 하나 찍어 갖고 이제 입력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 신청인은 이제 채무자 채권자를 기재하시고 이제 서명 날인을 하고요. 날인을 해서 제출하면 되더라. 이제 물상보증인은 뭐냐 하면요. 이 물상보증인은 왜 이렇게 또 별도로 이제 작성해야 되냐면, 소유자는 예를 들어서 철수예요. 소유자는 김철수예요. 근데 이제 소유자의 뭐 예를 들어서 김철수의 와이프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미용실을 하는 거예요. 미용실을 하려고 대출이 필요해. 그러면 소유자 김철수, 남편인 소유자 김철수가 이제 부동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소유자가 이 물상보증인이 되는 거예요. 물상보증인, 소유자가. 채무자는 누가 되겠어요? 채무자는 이 미용실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 물론 이제 뭐 채무자가 이제 물상보증인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래 이제 돈을 빌려다 쓰는 원인자가 결국 채무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지 뭐 부부간에도 솔직히 뭐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별산제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이제 그 미용실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이 원리금을 이제 상환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그 채무자가, 미용실을 하는 그 채무자가 돈을 못 벌어. 하루에 머리 깎으러 온 사람, 뭐 빠마로 오는 사람이 한 명밖에 안 돼. 그럼 이제 돈을 못 갚겠죠. 그러면 누구께 경매가 돼요? 이 물상보증인께 경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니까 어떻게 됐더라? 이제 2015년 5월 29일 날 접수를 해가지고 딱 접수번호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게 동일구에는 순위번호잖아요, 순위번호, 그죠? 동일구에는 순위번호고 별구는요 접수번호라는 거예요, 접수번호. 별구는 접수번호이기 때문에 이게 순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순위와 접수번호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접수번호를 괜히 입력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동일구, 만약에 여기 을구잖아요. 을구면은 이 순위번호로 결정하는 거예요. 순위번호. 그냥 별구잖아요. 별구. 갑구, 을구 다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접수번호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리금 및 이자. 이게 이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잘 이제 받고 있었는데, 몇 번 이제 좀 연체되고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이제 몇 번 전화를 드리고 조금 귀찮게 했더니, 이게 왜냐면 뭐 매뉴얼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게 이제 기분이 좀 상하셨는지 16%짜리로 대환, 또 리파이낸싱, 또 다른 데 어떤 이제 돈 빌려줄 사람을 구해가지고 뭐 KN 무슨 파이낸싱 뭐 대부 이런 업체를 구해서 또 대환을 한 거예요. 대의 변제를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는 의무적으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원금 및 이자 내역서를 누구누구님 해서 2018년 2월 26일 날 대출 실행일 얼마인데 정상이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원리금 합계가 얼마 1억 5,200 얼마면은 이제 우리와
채권, 채무, 권리 의무 관계는 끝난다.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돈을 다른 은행에서 또 빌려줄 거잖아요. 저한테 돈을 입금하겠죠. 그죠? 저한테 1억 5,222만 3천 원 입금하면 이건 이제 끝나는 거죠. 이건 종결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원인 서류를 다 넘겨주면 이제 그쪽에서 돈을 새롭게 이제 구한 그 파이낸싱 업체에서 다시 또 근저당권 설정하고 입금을 해주는 거죠.